안녕하세요. 올바른 수학교육 연구소에서 수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적분을 활용해서 그 영역의 넓이와 그리고 부피를 구하는 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넓이에 대한 것인데 보시면 폐구간 A, B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f와 g가 연속일 때 이 곡선 f와 g와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인테그럴 a, b 이제 fx-gx의 절대값을 이 정적분한 값으로서 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절대값의 그것을 정적분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fx와 gx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값이 큰지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fx와 gx의 교점을 찾아서 어떤 영역에서는 fx가 크고 어떤 영역에서는 gx가 큰지를 고려해서 이 영역을 구해야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여기가 이제 x는 a라는 직선이고 이곳이 x는 b라는 직선이라고 할 때 결국 저희가 구하고 싶은 fx와 gx 즉, 이 s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절대값 fx-gx z치의 dx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건데 결국 이 영역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결국 이 s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fx와 gx의 교점 x1과 여기 교점 x2에 대해서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요 S1이라는 영역과 S2라는 영역과 S3라는 영역 각 영역에서의 적분을 계산한 것을 더한 것이 이제 요 둘러싸인 영역 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을 고려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적분을 해보자면 결국 S1이라는 영역에서는 즉 A에서 X1까지의 적분에서는 저희가 이 fx라는 함수가 gx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결국 여기에서는 fx-gx dx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이제 x1부터 x2까지 에서는 gx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gx-fx d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S3라는 영역에서는 이제 즉 x2에서 b까지 에서는 다시 이제 fx가 커지기 때문에 fx-gx dx가 되어서 결국 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둘러싸인 영역 s는 이러한 세 영역 즉 S1과 그리고 S2와 S3라는 영역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둘러싸인 fx와 gx로 둘러싸인 영역을 구할 때에는 일단 이 영역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fx와 gx의 교점부터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에 대해서 x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지만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y에 대해서도 이런 hy와 ty가 연속일 때 이런 y에 대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도 이 x에서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영역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예제 1번에서 보면은 이제 두 곡선 sin x와 코사인 x가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 요 사이에서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같이 살펴보자면 결국 여기에서 저희가 교점부터 고려해서 그 영역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제로부터 이제 2분의 파이까지 하는 것이죠. 이때 sin x는 2분의 파이에서 1 이 값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요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영역에서 교점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sin x와 코사인 x의 교점은 결국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영역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면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S1이라는 영역과 여기 이제 S2라는 영역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요 저희가 구하고 싶은 요 S라는 거는 S1 플러스 S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S라는 영역은 앞에서 정의했듯이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에서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dx인데, 이것은 저희가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S1에서는 보시면 요 코사인 x가 sin x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이 0하고 4분의 파이에서는 절대값이 이렇게 풀려서서 결국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S2라는 영역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커지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렇게 풀려서 이제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정적분한 값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를 제로 4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의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2가 빠졌죠. 2가 돼서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돼서 결국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 S는 결국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구할 때는 두 함수의 교점부터 고려해서 그 영역을 나누어 줘서 적분을 해주시면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보시면 예제 2번에서는 예제 1번과 다르게 저희가 이 y에 대한 함수인데 이것을 이제 한번 그래프로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본다면 0, x, y 이렇게 했을 때 이제 x는 2y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x는 2y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x는 4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여기 기준이 여기가 4에서 그려지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x는 4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교점은 이제 여기가 8,2라는 교점과 여기 교점으로서 이제 8, 마이너스 2라는 두 교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제 S를 구하기 위해서 볼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범위를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범위로 고려하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적분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S라는 거를 구하게 되면 결국 S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제 Y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까지 절대값 이제 2y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y 제곱 절대값 d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y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에서는 이제 4 플러스 y 제곱이 2y 제곱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역 S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dy 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결과는 이제 저희가 정적분을 통해서 3분의 3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맞게 x 적분하기 쉽게끔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y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지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부피 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입체는 이런 단면의 넓이의 이런 델타 x를 구해서 이러한 단면의 부피, 이런 입체 도형의 이런 부피를 이렇게 다 합해서 얘를 이제 무한계로 쪼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입체의 부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얘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요 단면적의 dx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한 값과 같아지는 것이 이제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용한 문제를 살펴보자면,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부피를 정의했듯이 저희가 정적분으로서 고려하면 결국 부피라는 거는 A에서 B까지 요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한 값과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 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 단면의 넓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가 이렇게 반지름 R자리인 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원점에 요 R 반지름이 R자리인 구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구의 단면은 저희가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y를 구해보자면 y제곱이 이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y라는 거는 뿔마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면의 넓이, 즉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반지름을 찾아야 하는데, 이 구를 이런 좌표평면 상에 올려보자면 x, y, 그리고 여기 이제 3차원이니까 3개의 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저희가 요
이런 원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반지름 r자리 원이죠. 이곳에서 고려를 했을 때 결국 이러한 여기가 이제 x라고 했을 때 요 x에 대한 요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y는 이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결국 이 구에서 보면은 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반지름으로 갖는 이런 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의 단면이라는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므로 여기가 이제 파이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때 x는 마이너스 r에서 r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인테그럴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이 원의 넓이 파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라는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한 값이므로 결국 이렇게 되고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회전체의 부피인데 회전체의 부피도 저희가 아까처럼 고려를 하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 결국 여기는 이제 루트 x인데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y는 fx라는 이제 곡선이 이런 곡선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요 x일 때의 이 높이는 결국 저희가 f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fx가 되는데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는 원이 되므로 결국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fx이기 때문에 파이 fx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저희가 부피의 부피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한 결과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회전체의 부피도 x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돌린 그 회전체의 부피 또한 이 단면이 이제 반지름이 fx인 원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파이 fx의 제곱 d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유사하게 y축을 둘레로 회전시킨 이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파이 gy의 제곱 d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곡선 y가 코사인 x로 주어져 있을 때 한번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x, y, 제로에 대해서 코사인 x가 이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도는 거기 때문에 2분의 파이까지 1이 되는 것이고 이때 그러면은 회전을 시킨다면 x축을 둘레로 회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회전체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회전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단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이 단면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반지로 갖냐면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코사인 x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단면
회전체의 단면은 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넓이는 결국 파이 코사인 제곱 x 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저희가 부피를 구해보자면 결국 부피라는 거는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파이 코사인 제곱 x dx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코사인 제곱 x는 뭐랑 같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정적분 값을 구해보면 결국 4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적분을 활용해서 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나 아니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